자, 대한민국 대표팀과 이집트 대표팀 23세 대표팀 간의 평가전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 시간 13일 새벽 3시에 킥오프가 됐습니다. 김학범호 입장에서는 이제 10개월 만에 열린 공식 매치였고요.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지난달 A 대표팀 선수들하고 스페셜 매치가 고향에서 있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벤트성 경기였고요. 또 해외파들이 소집되지 않은 채로 치러진 시합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일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반면에 이번 두 차례 치러지는 평가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해외파들을 대거 소집을 해서 이집트, 브라질 만만치 않은 팀들과 만나게 됩니다. 지난 1월 태국에서 열렸던 올림픽 최종 예선 겸 AFC 23세 대회 그때 우승을 했죠 우리가. 그 이후에 사실상 10달 만에 처음 뭉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변수가 많은 그런 경기들이 될 겁니다. 13일 새벽 3시에 킥오프했던 이집트전, 백승호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고요. 또 이승우, 정우영, 김현우, 김정민 같은 유럽리그 속 선수들이 선발로 출전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기 내용은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는데요. 선발 라인업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전반 초반 그리고 이제 전반 중반 이후로 주도권을 잡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위협적인 상황이 거의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공격적인 상황에서는요. 최전방에 조규성, 양쪽에 김대원, 정우영, 또 중앙에 이승우 선수, 또 김정민, 백승호 선수가 포백 앞에 투미들로 나왔고, 김진야, 김재우, 김현우, 설용, 송봉근 골키퍼까지 약간 좀 새롭게 만들어진 조합이어서 사실 팀워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조합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압박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 기회를 많이 잡나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찬스들은 이집트 쪽에서 훨씬 많이 나왔어요. 전반전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느낌을 줬을 때조차도 상대 역습에 휘말리면서 이제 위기 상황을 많이 내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집트가 좀 어느 정도 완성된 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색깔 그리고 전방위적인 압박과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역습 축구의 색채를 확실하게 구축한 느낌을 줬다면, 우리는 새로운 선수들 또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던 그런 시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 돋보였던 것은 개인적으로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소속팀에서 최근 두 경기 합쳐서 6분, 9분 이렇게밖에 안 뛰었더라고요. 기회가 좀 많이 들고 있는 신트트라이던에서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활발하고 민첩한 움직임, 또 자신감 넘치는 개인기, 그러니까 상대 허를 찌르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돋보이는 그런 몸놀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주는, 이승우 선수는 뭔가 사람을 좀 설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팀 전체가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유효한 공격 움직임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공격에서 활기를 뿜어내는데 이승우 선수의 어떤 존재감은 아주 컸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난조, 또 호흡 부재가 좀 아쉬운 경기력으로 이어진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실익은 없었어도 그나마 공을 오래 소유하기는 했었는데, 후반 들어서는 완벽히 주도권을 잃은 그런 끌려다니는 경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체력 문제였고요. 이집트가 전후반 내내 비슷한 강도의 압박, 아무래도 홈이니까 이동도 없었고 스피드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을 좀 괴롭힌 반면에 우리는 멈칫대다가 두세 명한테 에워싸이면서 패스 미스를 남발하는 굉장히 좀 자중질환에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현지 시간 우리가 이제 9일에 현지에 도착을 했고 10일, 11일 몸풀고 12일에 이제 경기를 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K리그 선수들은 이제 시즌이 막 끝난 상황이고 유로파들은 소속팀에서 꾸준히 뛰는 선수들이 좀 거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체력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력 문제 외에도 아쉬웠던 것은 중원조합의 부진입니다. 이날 이제 백승호 또 김정민, 이 두 선수가 포백 앞쪽에 투미들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빌드업을 좀 더 낮은 위치에서는 김정민 선수가, 그러니까 김정민이 센터백들 사이에 내려가서까지 볼을 다루는 왕년의 기성용 선수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높은 위치에서는 백승호 선수가 있고, 근데 이 두 선수 모두 전진 패스의 질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시도 자체도 거의 없었고, 이집트의 뛰어난 압박이 크게 고전한 경기였는데, 향후 올림픽 본선 또 강호들과의 경기에서 분명히 좀 보완이 필요한 포지션이 아닌가, 그러니까 탈압박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지금 A 대표팀에 가 있는 원두재, 이강인, 이 두 선수가 복귀하면 확실히 개선될 여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집트전에서는 이렇게 중원이 답답해지니까 공격수들에게 기회 자체가 좀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조규성, 후반전에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천성훈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나왔는데요. 특히 힘든 시합이 됐어요. 두 선수가 공격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찬스를 잡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날 가장 돋보였던 것은 골키퍼 송범근 선수였습니다. K리그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으로 성장을 했죠. 송범.
이날 그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약간 저는 이 전북핸드라는 최강팀에 있기 때문에 송봉근 선수가 약간 좀 폄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올 시즌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정말 송봉근의 어떤 존재 가치를 보여준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특히 전반 17분인가요? 예. 상대 공격수하고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막아내는 걸 넘어서 잡아내는 장면. 소름이었습니다. 거의 먹었다 왔거든요. 수비진들이 워낙 지금 공격수 빠져나가는 걸 많이 놓쳤던 시합이기 때문에 송봉근 선수가 위험에 자주 노출이 됐는데 한 골도 허용을 하지 않았고 전후반에 걸쳐서 거의 먹었다 싶은 골을 한 3개 정도 막아냈어요. 네, 자칫하면 크게 질 수 있었던 경기를 송봉근 선수가 아주 구해냈습니다. 사실 송봉근 선수는 지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멤버로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조현우 선수가 주전으로 뛰었습니다만 애초에 김학범 감독이 밝힌 병역 해결을 한 선수는 부르지 않겠다. 이 원칙에도 맞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꾸준하게 소집이 되는 선수가 송봉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번에 명확하게 보여줬죠. 왜 자신이 이 팀에 필요한지를.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학범 감독이 이 경기보다는 그 다음 경기, 그러니까 브라질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경기의 선발 명단을 좀 많이 바꿀 것으로 좀 보이고요. 또 두 경기 모두 결과보다는 모처럼 소집한 선수 그리고 새롭게 좀 가세한 그런 선수들의 실전 기량과 성향을 파악하는 말 그대로의 평가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A 대표팀에 워낙 많은 선수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정예를 꾸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팀의 목표는 평가전 한두 경기가 아니라 이제 올림픽 본선에서의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도쿄올림픽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이 팀은 어쨌든 해체되기 전까지는 올림픽이 열린다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브라질전에는 이제 오늘 선발로 투입되지 않은 선수를 위주로 선발 명단을 이제 짤 걸로 보이는데 오세훈, 뭐 이재익, 정승원, 뭐 송민규, 이동경, 조용욱 오늘 뭐 후반에 잠깐 뛴 선수들 포함을 해서 이런 선수들이 스타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브라질이 국내파 없이 유럽하고 이제 미국에 뛰는 선수들만으로 팀을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승부가 될 텐데 쉬는 시간도 없이 거의 뭐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낮에 또 경기를 하니까 이거 토요일 밤 10시거든요, 여러분. 네, 입중계 보러 오시고요. 체력 부담도 여전하겠습니다만 좀 멋진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또 경기를 기다려야겠죠. 아무래도 그런 평가전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팬심은 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올림픽 본선 가는 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본선의 티켓은 이미 따냈습니다만 본선 출전 엔트리 자체가 18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와일드카드 3명을 추가한다고 하면 실제로 해당 나이대 선수들 중에서는 15명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 본선에.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A 대표팀에 불려간 올대 본선 합류 유력한 멤버들이 뭐 이강인, 정태욱, 원두재, 윤종규, 이동준, 엄원상 6명이나 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수들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이번 올대 지금 소집이 돼서 이집트에 가 있는 선수들 브라질전에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뭐 여러모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질타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네, 올림픽 본선에서 성적을 내는 게 목표인 팀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려 10개월 동안 제대로 소집이 된 적이 없는 팀입니다. 감독이 이번 두 경기에서 원하는 게 이 시합들을 이기는 것보다는 더 큰 승부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대표팀의 여정 끝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메달권 진입을 하는 것이니까 한두 경기 부진 뭐 걱정을 하더라도 과한 비난이나 실망은 잠시 아껴두시기를 제 작은 바람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김학범 감독이 이뤄낸 성과, 태국에서 올림픽 최종 예선 우승하는 그런 그 모습도 우리가 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믿어봅시다 우리 학범선. 자, 지금까지 폴리TV 서영이었습니다. 14일 토요일 저녁 10시 올대 브라질 경기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15일 일요일 새벽 5시에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속한 우리 대표팀 멕시코와 A매치 있으니까 자, 연달아서 여러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프리카 TV로 건너오시면 영상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입중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폴빠.